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제3부 음악치료 기법과 방법 제6장 치료적 가창 기법 3. 음악치료에서의 영역별 활용 방안 3. 조음장애를 위한 가창 활동 조음장애는 발음이 부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조음장애는 언어장애 중에 가장 많은 유형으로 언어치료 대상자의 60에서 75%가 이 장애로 분류된다. 말이 어눌하다, 말이 좀 이상하다, 발음이 이상하다 등의 표현들이 주로 쓰이고 모음보다는 자음에서 대체, 왜곡, 생략 등의 현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경찰을 정찰로 발음하거나 사탕을 아탕으로, 파인애플을 빨래풀로 발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영유아 시기에는 이와 같은 오류가 많이 발견되며 성장하면서 스스로 혹은 환경에 따라 수정되어서 특정 연령까지는 언어장애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언어 발달에서 모든 음소가 같은 시기에 발달하는 것은 아니며 모음은 단모음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중모음으로 발달하며 상대적으로 쉬운 모음과는 달리 자음은 비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츠금의 순서로 발달한다. 마찰음과 츠금의 경우 7세 정도에서 완성된다. 엄정이에 따르면 시옷 계열, 지읒 계열, 그리고 리을이 잘못 발음되는 경향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기역 계열, 디귿 계열, 비읍 계열이고 미음과 니은에서는 조음 장애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자음의 발달 순서를 반영하는 결과로서 치료 대상자가 시옷을 이응으로, 즉 사탕을 아탕으로, 삼촌을 따춘으로 발음하는 경우 아직 마찰음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음의 발달 순서를 아는 것은 아동의 현재 언어 발달 상황을 판별하거나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음의 발달 순서는 다음의 표 6-3에 정리되어 있다. 자음 발달 단계 1단계 비음, 미음, 니은, 이응 2단계 파열음, 기역, 키읔, 쌍기역, 디귿, 쌍디귿, 티귿, 쌍비읍, 프 3단계 파찰음, 지읒, 치읒, 쌍지읒 4단계 마찰음, 시옷, 쌍시옷, 히읗 5단계 츠금, 리을 발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음악치료에서는 노래의 곡조가 언어의 패턴이나 강세를 잘 반영하고 있는 곡을 선곡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라이언트의 자음 발달 단계와 개인적인 편차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대부분의 아동이 단순한 명사보다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쉽게 모방하는 점을 고려하여 선곡한다. 대표적으로 유용한 곡으로는 작은 동물원, 혼자서도 잘해요, 파파파 등과 같은 노래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노래의 모든 부분을 따라하는 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특정 부분의 의성어나 의태어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진행한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비음과 파열음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찰음, 마찰음, 츠금의 경우는 새로운 곡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정한 발음을 연속적으로 다른 발음으로 대치, 왜곡하는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그 유사한 발음 사이에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 청각 분별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예로서 20대 초반 정신지체자의 경우 경찰을 정찰로 대체하여 발음하여서 발음을 수정하기 위해 모방하기를 시행하였다. 연속되는 시도 중 경찰과 정찰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치료자가 경찰 혹은 정찰을 발음하고 어떤 것을 발음하였는지 맞추는 과정에서 약 50% 이하의 정확도를 보여서 두 발음 간의 차이점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읍과 지읒을 구별하는 청각 분별 훈련을 통해 두 발음을 분별하기는 연습을 했는데 경찰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향상되었다. 클라이언트가 분별하여 들을 수 없는 발음은 모방의 과정에서도 오류를 발생하여 정확하지 않은 발음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실제적인 발음 훈련과 함께 청각 분별 훈련도 동반되어야 한다. 발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은 표 6-4에 정리되어 있다. 발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음악 치료에 유용한 곡 노래 제목, 강조되는 단어, 자음 발달 단계 순서 오리는 꽥꽥, 매 꽥꽥 1단계, 2단계 개구리, 이야이야오, 꽥꽥, 깨깨, 개굴 1단계, 2단계 작은 동물원, 음매, 삐약, 따당, 뒷둥, 푸 1단계, 2단계 혼자서도 잘해요, 꺼야 2단계 파파파, 파 2단계 우리 모두 흉내내보자 개굴, 삐약, 잭 2단계, 2단계, 3단계 리자로 끝나는 말, 리 5단계 4. 유창성 장애를 위한 가창 활동 유창성 장애는 흔히 말더듬이라고 부르는데 특정 음이나 음절 또는 말의 시작 부분에서 반복, 연장 등으로 말의 흐름이 방해를 받을 때 일어난다.
언어가 급장하는 2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의 경우 아무런 기질적 이상이 없어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환경적 요인에 따라 고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말더듬의 경우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여 특정 상황 혹은 특정 인물 앞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도 자주 관찰할 수 있다. 유창성 장애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리듬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접근한다. 신경음악 치료의 한 방법인 리드믹 스피치 퀴잉은 말의 시작과 적절한 속도, 말 시작 전에 더듬거림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어증, 구음장애, 유창성 장애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유창성 장애를 위한 RSC에서는 리듬적인 요소를 이용하기 위해 타악기, 손가락 두들기기, 메트로놈 등이 이용된다. 주로 두들기기가 많이 사용되는데 클라이언트의 말 더듬 패턴을 분석하여 말을 더듬는 부분은 타악기 연주하기 혹은 손가락 두들기기로 대체하여 말을 시작할 때 더듬는 부분이 없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라고 대략적으로 4번 더듬고 말을 시작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북을 4번 두들기면서 말을 시작하는 준비를 하고 5번째는 말을 시작하도록 유도한다. 치료의 도입 부분에서는 치료사와 함께 타악기 연주를 시도하고 점진적으로 치료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타악기를 연주하는 것에서 타인들이 알 수 없도록 가볍게 손가락을 두들기는 정도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최종적인 목적은 실제적인 두들김 없이 생각을 통해서 말의 더듬거리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말의 흐름이나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리듬이나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늦을 때는 RAS와 같은 원리로 클라이언트의 현재 말의 속도를 측정하여 기초선보다 약간 빠르거나 느리게 메트로놈 한 비트당 한 개의 음절을 발음하도록 훈련하고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여주거나 낮추어주면서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음절의 장단을 조절해주지 못하고 말의 흐름을 조절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 시에는 말이 단속적이고 기계적으로 패턴화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말의 흐름이 보통의 경우와 다를 때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보다 저하된 의사소통 능력을 보인다. 말의 흐름을 위한 훈련에서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의 흐름을 습득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말의 흐름을 반영한 리듬 패턴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서는 음절마다 강세를 주는 대신에 단어별로 강세를 주게 되며 전체적인 말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전래 동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운율을 반영하여 4분의 4박자에 맞추어 만들어졌다. 같은 원리로 RSC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말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말의 패턴으로 교정해 나간다. RSC는 주로 구어장애, 실어증 등을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외에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자폐증에도 쓰이고 있다. 5. 기호장애를 위한 치료적 모방활동. 기호장애는 언어라는 기호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을 관할하는 대뇌의 처리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인하여 언어 습득이 지체되어 수용성, 표현성 언어 부분 모두에서 장애를 나타내는 유형이다. 기호장애는 의미론적 영역, 구문론적 영역, 화용론적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미론적 영역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을 이해해서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영역이다. 수용성 언어 영역에서는 지시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사용하는 어휘가 제한적이고 문법 체계가 단순하다. 구문론적 영역은 언어적 형식을 의미하며 소위 문법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는 사세를 전후하여 대략적인 모국어의 구조를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는 형용사의 위치나 부정어의 위치가 뒤바뀌는 등 정확한 문법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 화용론적 영역은 언어의 사회적 기능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용론적 영역이 가장 큰 손상을 입은 경우는 자폐 증상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자폐인의 경우 상황에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상대편의 이야기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고 말의 패턴에서 지나치게 크게 말하거나 음율이 맞지 않는 등 사회적 기능의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을 보인다. 각각의 영역들은 상호작용적인 관계로서 어떤 영역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면 다른 영역까지 그 영향을 미치며 의사전달 과정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용성 언어 발달이 제한되어 지시사항 따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지시어들을 노래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지시사항은 언어로 전달했을 때보다 노래로 전달했을 때 수익률의 향상을 이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대상과 배경의 문제, 즉 음악이 주의 집중력을 높여주고 언어보다 상대적으로 다차원적인 자극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때 명령어들은 언어적 의미를 음악적인 효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의도되어 만들어야 한다. 명령어들은 각기 뚜렷이 구별되는 다른 멜로디를 가지는 것이 효과적이며, 도입 부분에서 치료사가 모두 시범을 보이지만 세션이 진행됨에 따라 치료사는 처음 부분만 부르고 아동이 나머지를 부르도록 유도한다. 최종적인 목표는 치료사가 멜로디 부분만 부르면 아동의 의미를 파악하여 의도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유치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를 그 예로 생각할 수 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은 아동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준비됐나요? 라고 질문하고 아동은 준비됐어요 라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에게 집중하고 다음 행동을 준비하게 된다. 유치원 과정에서 그룹 통제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짧은 음악적 명령어들은 음악 치료적인 개념에서 볼 때 음악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 음악이 과학으로 증명되기 이전에 실생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신뢰다. 표현성 언어 측면에서 치료적 가창 기법은 특히 어휘를 향상시켜주고 가사 안에 구문론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므로 수용 언어에 비해 그 효과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표현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음악 활동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표현성 언어의 발달을 위한 음악 활동. 표현성 언어의 발달은 인지 발달과 더불어 함께 균형적으로 발달하며 언어의 세 가지 측면, 즉 의미론적, 구문론적, 활용론적 측면이 모두 함께 발달해야 한다. 장애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구분하여 인지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로 의미론적 측면에, 자폐아동의 경우는 주로 구문론과 활용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의미론적 측면의 어려움들은 노래가 가지고 있는 반복성, 예측 가능성, 시간 순차성 등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 초기 어휘 습득에서는 자신이 직접 조작한 사물을 먼저 배우고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나 부사보다는 동사를 먼저 습득한다. 특히 눈으로 그 변화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동사들, 즉 넣어, 빼, 안아 등을 먼저 습득한다. 이는 추상적인 동작이나 명사보다는 구체적이고 조작 가능한 단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치료에서 이러한 특성들은 앞에서 언급한 다감각적 학습을 통해서 접근한다. 어휘를 확산시켜주기 위해서는 세션 중에 직접 만질 수 있거나 표현할 수 있는 명사나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곡을 선택한다. 대표적인 곡으로는 본인의 이름이 포함된 곡들, 신체의 일부분이 포함된 곡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사물이나 동물 등이 포함된 곡들이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혹은 머리, 어깨, 무릎, 발 등의 곡 등이 대표적인 곡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성 언어 발달을 위한 선곡 시 가사의 내용에 유의해야 하는데 추상 명사나 비교적인 수식어, 즉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등의 개념 등은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2, 3세 아동에게 부모나 보호자가 많이 불러주는 구전 동요인 아침바람, 찬바람의 경우 같이 시도하는 율동에 아동이 모방하고 어른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재미를 느끼며 율동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치료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사의 내용 중 대부분이 이해할 수 없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치료적 관점에서 몇 곡들을 분석해보면 아침바람, 기러기, 엽서, 우체통 등등 모두 추상적인 개념이며 또한 문맥상 언어를 이해하는 것에 효과적이지 않다. 이와는 다르게 주먹, 쥐고의 경우 곡의 전반부에서는 주먹, 손, 손뼉 등과 같은 신체에 관계된 단어들과 쥐고, 펴고, 치고, 위에 등과 같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사용되어 어휘를 향상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나비의 경우 시각자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자폐증과 같이 범주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똑같은 나비 그림이 아닐 때 나비라고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시각자료의 사용 시 클라이언트의 인지 능력과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진자료나 그림자료의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언어 발달 단계와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선곡하는 일이 중요하다. 클라이언트의 경우 학습의 속도가 정상 아동에 비하여 많이 늦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어휘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치료에 사용되는 단어의 선택에서 생활에 필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가창음악 치료에서는 클라이언트에 맞게 작곡된 곡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음악 치료의 목적으로 작곡된 곡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치료사 개인적으로 필요한 곡들을 상황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불필요한 노력들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구문론적인 영역을 위한 가창 음악 치료에서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일상생활을 표현한 곡들을 사용해야 한다. 가사 중 일정 부분, 즉 주어, 목적어 혹은 서술어 부분을 변형하여 구문론적인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곰을 잡으러 갑시다라는 곡의 일부 개사된 곡인 잡으러 갑시다의 경우 곰의 자리에 신체의 부분인 코, 귀, 손 등을 사용하여 어휘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정확한 문법의 사용을 학습할 수 있다. 주세요도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곡으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에 화자가 원하는 사물의 이름을 넣어 이용한다. 주세요라는 동사의 습득이 목적인 경우 클라이언트의 선호 사물을 제시하고 주세요 부분을 모방하도록 유도한다. 클라이언트의 인지에 따라 몸짓으로 표현하거나 그림카드를 제시하여 해당하는 문장을 완성시킬 수도 있고 글자 인지가 가능할 경우는 단어 카드를 사용한다. 최종적으로는 다른 자료의 도움 없이 클라이언트 스스로 생각하여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목적어 서술어 관계 혹은 두 개의 낱말을 이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형태가 습득되었을 경우 세 단어 표현 영역인 주어, 목적어, 동사로 연결되는 훈련할 수 있다. 활용론적 측면에서의 표현성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차례 지키기, 주고받기 등과 같은 사회적 규칙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념은 가창 이전의 악기 활동이나 동작 활동을 통해서도 치료사와 함께 혹은 그룹 세션의 경우는 다른 클라이언트와 함께 경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버데이는 자폐증 아동과의 연구에서 표현성 언어 발달을 위해서 수화나 단어를 학습할 때 단순한 리듬 패턴만 제공하는 것보다 멜로디가 포함된 형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 단계부터는 동화책을 이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같은 패턴의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화책의 경우 패턴화되고 반복적이며 문법적으로 정확한 구조를 선택하여 멜로디를 만들고 치료사가 부르고 아동이 모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종적으로는 치료사의 언어적 지시 없이 반주만 제공했을 때 독립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저자가 7세 과잉 행동 장애 아동과의 세션에서 사용했던 옛날에 파리 한 마리를 의 경우 제목과 같은 문장이 전체 책에 걸쳐 10회 이상 반복되어 동화책 전체를 내레이션의 형식으로 작곡하였고 활동의 도입 단계에서는 반복되는 부분은 클라이언트가 치료사와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했으며 활동이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치료사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인 문장이 나오는 후렴 부분에서는 독립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동화책의 전 영역을 혼자 독립적으로 부를 수 있었다. 클라이언트가 노래를 모방하여 부르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4단계의 과정, 표 6-5를 거치게 되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에 익숙해지는 단계, 같이 부르는 단계, 점차적으로 혼자 부르기 단계 등을 거쳐서 독립적으로 부를 수 있게 된다. 다음 표에서는 각 단계별 특성을 연결하였다. 표 6-5 노래 부르기의 4단계 단계 1 노래 들려주기 노래와 연관된 장난감을 제공하고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아동이 노래를 익히도록 한다. 아동이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들려주는 데 목적을 가진다. 간헐적으로 아동이 노래를 듣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아동이 어느 정도 노래에 흥미를 가지고 익숙해지면 장난감을 없애고 아동을 마주 앉혀 그림과 가사가 함께 있는 책이나 시각 자료를 보면서 노래를 들려준다. 이때 아동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의 내용들을 손가락으로 짚어준다. 단계 2. 노래 같이 부르기. 이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서 치료사의 중재를 최소화하여 노래의 첫 부분만을 제공하거나 치료사는 시각 자료만을 제공하여 노래 부르기를 유도한다. 5초 정도 기다리고 5초 이내에 아동이 다음 소절을 부르면 강화하고 다음 소절로 옮겨간다. 아동이 시간 내에 반응하지 않으면 2단계를 다시 반복한다. 아동이 노래를 듣고 흥얼거리기 시작하면 치료사는 아동의 속도에 맞춰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하며 아동과 함께 부른다. 아동과 그림과 가사가 있는 시각 자료를 함께 보며 노래를 부르다가 뒤 소절을 부를 때에는 소리를 아주 작게 하거나 입 모양만을 제시해 보인다. 아동이 계속적으로 부르는지 살핀다. 단계 4. 혼자 부르기. 노래의 전주 부분을 치료사가 제공했을 때 아동은 혼자 노래를 부를 수 있다. 4. 적용 대상의 제한 및 고려사항. 가창음악 치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클라이언트의 현재의 언어적 능력 상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습득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같은 곡을 치료에 이용하는 경우도 치료의 목적에 따라 좋은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고 어휘력, 구문법적 측면 혹은 언어의 활용론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다.
가창 음악 치료는 그 광범위한 활용성과 응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법으로 체계화되어 정립되지 못했다. 이는 언어장애가 가지는 광범위한 영역과 장애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환자군의 특성에 그 원인이 있다. 기존의 전래동요나 동요 등과 음악 치료를 위해서 작곡된 곡들을 치료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치료에 적용하여 각각의 문제점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계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용어 해설, 구어장애, 말더듬이, 누러증, 마비성 구음장애, 중추 또는 말초 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하여 근육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장애를 일컫는다. 모노톤, 문장을 말할 때 말의 강세, 높낮이, 리듬 형태 등의 변화가 없어 단조롭게 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발화, 모음과 자음의 조합을 통해 의미 있는 단어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성 언어, 언어가 상징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즉 연필을 가져와 라는 문장에서 연필이라는 물체를 구별할 수 있고 가져와 라는 명령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유창성 장애, 흔히 말더듬으로 불리는 장애로 특정 음이나 음절 또는 말의 시작 부분에서 반복, 연장 등으로 말의 흐름을 방해받을 때 발생되는 장애다. 전경과 배경의 구별, 사물을 인지할 때 필요한 능력으로 사물을 배경이 되는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림을 보는 것을 예로 들면 건물이 그림 중앙에 배치된 그림을 볼 때 주변에 있는 산이나 나무 등을 배경으로서 인식하고 중앙에 있는 건물을 중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겠다. 표현성 언어, 화자가 자신의 요구나 필요를 언어로서 표현하고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인지 발달과 더불어 함께 균형적으로 발달하며 언어의 세 가지 측면, 즉 의미론적, 구문론적, 활용론적 측면의 통합적인 발달이 요구된다.